자, 소리 됐다. 자, 봅시다. 유닛 7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월요일, 화요일 수업을 듣고 이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쌤이 수업을 진행할 거야. 이 해설 영상을 볼 때는 나는 이 지문 내용을 알고 내가 스스로 1번부터 5번까지 구조 분석 해석 다 했다 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얘들아, 순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우리가 안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아직 잘 모르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구조 분석 해석하는데 순서가 당연히 얘 먼저기는 한데 1번, 2번, 3번 쭉 구조 분석 때리고 그 다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 혹은 해석 다 때려놓고 구조 분석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잉. 한 문제씩, 중요한 건 한 문제씩 구조 분석 해석을 꼭 같이 해줘야 돼. 쌤이 하는 것처럼 요거 구조 분석하고 요거 해석하고 요런 식으로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 구조 분석과 해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잉. 알겠지? 이거 아주 중요해. 이번 영상 본 친구들은 거의 뭐 이거 꼭 적어놔야 되겠다가. 알겠지? 한 문제씩 구조 분석 해석하기.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해보겠습니다. The original version. 자, 추워 나왔어요. 그 오리지널 버전은 자, 체스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우린 조금 더 원래 체스는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볼게. 근데 컴마 사이에 두고 지금 또 뭐 나왔냐면 부연 설명 나왔어요. 항상 그렇듯이 부연 설명 나오는 순서가 이거 한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부연 설명이 있나 보니까 played라고 해서 과거 분사 형태 나왔네. 그러면 어떤 오리지널 버전이냐면 500년경에 인도에서 사용되던 인도에서 뭐 플레이 되던 그 오리지널 버전은 was devised to practice. 그럼 요렇게 동사 체크하시고 되겠다, 그치? 그래서 military strategies니까 그 군사 전략을 practice, 연습하기 위해서 devised, 고안됐대요. 처음 생각해뒀대. 그리고 featured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첫 번째 devised 1번 동사 병렬 구조로 2번 featured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pieces, 그 체스 말들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represented, 이렇게 꾸며주는 우리 대절, 뭘 대표했어요. A king, 왕이랑 his general, 그의 장군들, horses, 말, 그 다음에 chariots, 전차들, foot soldiers, 보병,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애들, 그리고 even elephants, 누구도 있었어? 코끼리까지 있었대요. 그럼 요렇게 구조 분석했고요. 현관편으로 중요한 거 먼저 체크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부연 설명구 요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지만 한번 오랜만에 또 보는 거, 우리 대절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절이었어요. 그쵸?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분석 한번 해봤으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어 먼저 할 건데 꾸며주는 게 먼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500년경에 인도에서 사용되던 원래의 체스는 군사 전략을 연습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 이렇게 할게요. 왕, 장군, 말, 전차, 보병, 그리고 코끼리를 대표하는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왕, 장군, 말, 전차, 보병, 그리고 코끼리를 대표하는 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굳이 의역하자면 represent라고 하니까 대표하다가 물론 1번 뜻이지만 뭐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뭐뭐를 뭐 형상하다 이런 뜻도 당연히 있죠.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the game reached medieval Europe around 1000 AD. 자, 인도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갔어. 그치? 그래서 해석을 마저 할 때, 자, 왼절이니까 요렇게 절 열게요. 게임이요, 어디로 갔냐면 reach medieval Europe. 중세 유럽으로 갔어. 한 1000년경쯤에 중세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는 뭐가 변했냐면 some of these pieces, 뭐가 바뀌었어요? 이러한 말들이 조금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냐면 to reflect, 뭐를 반영하기 위해 바뀌었대. 그럼 유럽의 중세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말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왕이랑 뭐 장군, 보병, 뭐 코끼리 이러고 있었는데 좀 바뀌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컴마 위치니까 요거 우리 또 나왔던 거 한번 체크할까요? 관계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이네요. 요걸 두 개로 늘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nd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i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뭐를 결국 포함하게 됐냐면 composed of 같이 한번 묶어버리자잉. composed of 해서 뭐를 이루어졌어? lords 뭐야 lords가? 우리 뭐 영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warriors 전사 그리고 religious figures 종교인들 그리고 large peasant class 뭐야? 농노 우리 소장농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대요. 저 이렇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것들 아까 왼절 됐고요. 나머지들 괜찮은데 컴마 위치만 한번 주의해서 해석하면 되겠네. 잘 봐봐 얘들아. 해석할 때 왼절 먼저 할 거예요. 자, 이 게임이 천년경에 중세 유럽에 도달했을 때 천년경 중세 유럽에 도달했을 때 말들 중 일부는 유럽 중세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 바뀌었는데 이게 중요해. 바뀌었는데 하고 넘어가는 거지. 바뀌었는데 그것들은 영주, 전사, 종교인, 소장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however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앞문장에서 이어오는 however 했을 거예요. 0번으로 할까요? 맨 앞에다가 이렇게 딱 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이 게임이 천년경에 중세 유럽에 도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껴줘. 됐습니다. 3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The Indian game's foot soldiers were transformed into pawns, which represent the poor serfs forced to toil under a medieval feudal system. 자,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단어 먼저 체크하고 가자. 본문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지만 그래도 아까 foot soldiers는 보병이었어요. 그렇으면 안 아픈데 목소리가 왜 그럴까? 자, pawns는 뭐였냐면 아까 우리 쫄다구라고 하는 그 pawns고요. 그다음에 ser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농노.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그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짓는 일을 하는 힘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toil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된 노동을 하다라는 뜻이야. 힘들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스템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냐면 중세 봉건제도 때문에 그 신분제가 있었던 그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던 pawns를 상징했었대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구조 분석 마저 해보자. 자, 인디언 게임. 자, 인디언 게임의 foot soldiers. 첫 문장에서 나왔던 인디언 게임에 있던 그 보병 말은요. 뭘로 바뀌었냐면 졸로 바뀌었는데 또 컴마 위치니까 체크 먼저 하고 시작하자잉. 그러면 요거는 그것은 하고 and 한 다음에 이시 아니라 pawns니까 they로 가야 맞겠죠. 그쵸? 그것들은 뭐를 상징했냐면 the poor serfs. 아주 가난한 농노들을 상징했어요. 근데 어떤 농노냐면 이거 하도록 강요받은 농노야. 그치? toil 하도록 고된 노동을 하도록 forced 받은 농노야. 체크. 그래서 어디 시스템 하에서 중세 봉건 시대 하에서 이런 고된 노동을 하도록 force 강요받은 농노들을 상징했었대요. 순서는 앞에서부터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인도식 체스의 보병은 졸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해야 맞죠? 그들은 중세 봉건 시대에서 고된 노동을 하도록 강요받았던 가난한 농노를 상징합니다. 됐습니다. 내려볼게요. 뚜루룽. 자. 34번 The Chariot. 자, 전차예요. 전차. 그쵸? 그러면은 자, 인디언 게임의 전차는 뭘로 바뀌었냐면 castle로 바뀌었어요. 성. 그리고 이 성은 뭐랑 똑같아요? Similar to those in which 하고 나오니까 구조 분석을 앞에서부터 해보면 자, 인도 게임의 이 전차는 요걸로 바뀌었어요. 성으로 바뀌었는데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컴마 사이에서 부연 설명. 어떤 성인데? 라고 설명을 조금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similar to those니까 그것들과 비슷했어요. 근데 뭐랑 비슷했냐면 그 European royalty, 유럽의 귀족들이 살았던 그 곳과 좀 비슷했었대요.
그리고 강력한 인도의 코끼리, powerful Indian elephants들은요 뭘로 바뀌었냐면은 bishop으로 바뀌었어요. bishop은 우리가 사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비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이 비숍은요 representatives 뭐였냐면은 한 번 더 동격으로 설명해 주네. 비숍이 뭐야? Mighty Catholic Church, 아주 힘센 카톨릭 교회 대표, 교주였어요. 누구였냐면 who stood beside the king and queen. 왕 옆에, 왕과 여왕 바로 옆에 서는 강력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주교, 교주로 바뀌었대요. 그게 누구야? 비숍이었죠. 그쵸? 됐을까요? 그럼 요거는 지금 부연 설명의 항연이네. 쭝쭝쭝쭝. 해석을 할 때 순서 잘 주의하면서 따라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인도 게임의 전차는 자, 성으로 바뀌었다고 하기 전에 부연 설명 먼저 할 거니까 인도 게임의 전차는 유럽의 귀족이 살았던 그곳과 비슷한 성으로 바뀌었고, 인도 게임의 전차는 유럽의 귀족이 살았던 그곳과 비슷한 성으로 바뀌었고, 강력한 인도 코끼리는 왕과 여왕 옆에 섰던 강력한 카톨릭 교회 교주인 비숍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문장 좀 해석 어려워할 것 같네 보니까. 꼼꼼하게 봅시다. 자, 마지막 문장. 자, the queen is in fact the most commanding piece on the board.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왕이 사실은 뭐냐면 하고 in fact가 중간에 뿅 들어갔어. 그치?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하면 되니까. 가장 commanding한 piece래요. 가장 우세한 말이래. 명령을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하고 또 중간에 꾸며주는 게 또 이렇게 나오네. capable of 뭘 할 수 있어요. attacking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via라고 하는 거 뭐뭐를 통해 라는 뜻이었죠. 그쵸? 또 뭐뭐를 통해 공격할 수 있냐면 various routes. 자, 체스 해본 사람들은 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우리 여왕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다 공격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또 comma which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symbolic, 상징이래요. 그 swa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야. 흔드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sway냐면 held by라고 해서 쭉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이 중세시대 여왕이 뭔가 힘을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들을 상징했대. 근데 그 여왕이 어떻게 힘을 흔들었냐면 close to the king, 그 왕에게 가까이 가서 뭐 할 수 있었어? sometimes influence, 때때로 그의 결정을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 당시 여왕이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 왕이 옆에 서서 어떤 왕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저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힘을 장악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여왕이 체스에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걸 표시를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려운 구조는 없었고 해석을 한번 잘 해봐야 돼. 주어 먼저. 자, 사실 여왕은 체스판에서 가장 강력한 말인데 다양한 이동 경로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때때로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세시대 여왕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sway held라고 할 때 요 sway는 당연히 명사예요. 장악, 영향력.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여왕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hold의 pp 형태 held가 왔다는 것까지만 머릿속으로 체크하고 갑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체스에 대한 나름대로 재밌는 내용 우리가 쭉 해봤으니까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요. 화목 A반 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우리 선생님 진짜 이제 늙었나 봐 얘들아. 생각이 안 나. 권서 누구 하지?
화목 A반에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 있다. 우리 예찬이 하자. 우리 예찬이. 전예찬. 하트. 우리 예찬이가 코드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안녕.